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미 대선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미 대선 결과에 찍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다.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다. 사실은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찍기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맞았니 틀리니 하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기법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맞추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점쟁이가 똑같은 거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바탕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 대부분은 사실은 팩트보다는 소설이 지배합니다. 사실 이 소설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미래론이라는 것은 누구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틀렸는지 맞는지 그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이제 목소리 높여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미국의 대외 정책 중점이 꼭 이제 한국인 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과연 트럼프 또는 바이든입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저는 몇 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됐을 때,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상당한 차이점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전망하고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거기에 유연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통상적으로 쓰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주잔 국제정치학, 소주잔 군사학이라는 건데요. 술잔에서 모두가 국제정치학 박사, 군사학 박사입니다. 책이나 논문을 하나도 읽지 않고도 밤새도록 이제 논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등 주요 국가 지도자의 의도를 예측하고 자기가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술김이니까 또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 마구 동원하지요. 그래서 결국 밤새도록 논쟁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중년 아저씨들의 자기 과시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주잔 의학 만약 있다면 그걸 병을 못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사가 수년 동안 축적된 의술과 경험에 의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주잔 국제정치학, 소주잔 군사학으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가 소주잔 국제정치학, 소주잔 군사학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점검 및 잘못됐으면 반성하면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 대선을 보면서 변화될 사항보다는 변화되지 않을 사항에 주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요. 근본적으로 미중 대결의 추세는 저는 불변하다고 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미어 샤이머 교수, 또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책까지 써서 미중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미어 샤이머 교수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2017년에 최근이죠.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고명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지 않는 거죠. 또 미국이 2018년 6월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미국 방부가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실 냉전시대 때에 소련을 봉쇄한 것과 같이 중국을 봉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허장성세만 강조하면서 실제 성과는 없었습니다. 중국을 봉쇄한다고 말만 하고 북한에 대해서 화형과 분노를 하겠다 그러고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바이든이 그렇게 용감하다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은 오히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 지성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이든이 더욱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하다. 제 생각에는 중국의 시진핑과 중국의 이 핵심 요원들은 아마 트럼프의 재선을 바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루기 쉽잖아요, 사실은. 수가 다 보이고 허장성세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거든요. 실제로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실행은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또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10월 10일에 화성 16형, 북극성 4형을 과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ICBM이고 SLBM입니다. 북한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잠수함에 핵미사일 실어서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이번 열병식에서 과시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있던 능력이 없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서울을 보호하려면 뉴욕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각 없이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이행할 수 없지요. 북핵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마땅한 해결책, 뭐 예를 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단칼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북한의 상황을 modeling through,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전략적인 목표 뭐겠습니까? 남한의 적화통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전략적 목표를 먼저 달성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경제난 또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붕괴되느냐. 저는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느냐의 문제이지 미국의 대통령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우리의 문제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성급하게 대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폐기란 약속을 해야 대화가 됩니다.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 의사가 없다 하고 결렬시켰는데 그냥 새로 대통령이 됐다고 아무 조건 없이 만납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대규모 재래식 공격, 생화학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대통령이 돼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달성하는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또는 뭐 동해 또는 뭐 일본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북한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서 어떤 변화가 기대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과 같은 strategic patience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트럼프가 상당히 뭐 대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큰 방향은 뭡니까? 전략적인 인내밖에 없습니다. strategic patience입니다. 그냥 대화 잠깐 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한미 간의 가장 직접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폐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미국 의회도 있고 국민도 있고 사실은 한미 동맹이 사실 큰 도움은 안 돼도 폐기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어떤 그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기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대결이라든지 또 뭐 러시아의 대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전략을 입안하겠지만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동맹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두 정부가 다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든의 경우에는 뭐 방위분담 같은 문제도
조금 더 이제 뭐 적절한 선에서 타결을 하고자 노력하겠죠. 바이든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갖고 지나치게 위협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군들이 최근에 다 도메인 작전, MDO라 그래서 Multiple Domain Operations를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들은 이제 중국도 러시아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적에게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큰 대규모 군대나 중요 시설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국의 가치가 높게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동맹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머들링 스루 해야 되고 이 한국의 태도 변화를 바라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가변 요소보다는 불변성 또는 불변 요소가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공화민주 또는 뭐 우와 좌의 차이는 이 사회와 경제 문제에 대한 차이이지 안보 문제는 동일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현재 공화당은 우리가 안보를 중시할 것 같지만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 개입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동맹을 위협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나토와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크게 훼손한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사실 위협한 것.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별로 없고 허장성세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은 국익에 기반한 집단지성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의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서 더욱 합리적이고 가능하면 동맹국과 상의해서 차근차근하게 일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과의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큰 국가 전략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한미동맹 변화는 우리 모두는 미국이 이 변화를 주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1953년에 한미동맹 조약 체결, 그거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이건 1978년도에 우리가 창설을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사가 해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토를 참고로 해서 우리 한미연합사를 만든 거죠. 7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의 의회에서 3번에 걸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진짜 입안을 해서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와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철수에 다 백지화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한 거.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 그 우리가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게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자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자. 그게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동일한 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한국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 우방국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지만 나머지 동맹 우방국의 경우에는 동맹 우방국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거나 또는 뭐 조금 이제 지체시키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결국 한미동맹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갖지 않아야 할 자세, 지향해야 될 자세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망 또는 대기하는 자세,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반이 남아 있습니다. 또 취임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그 미국의 이 새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 계속 전망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소주잔 국제정치학, 소주잔 군사학으로 허송세월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지나치게 소설을 쓰는 자세. 관련된 지식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이나 책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추리에 의해서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찍어서 대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만전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셋째는 한국 안보를
미국 지역 정책의 종속 변수로 보는 이 자세, 이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대국입니다. 세계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미국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서는 우리의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미국이 24시간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 저러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 예상을 해서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맞추겠다. 이건 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국을 잘 안다고 그럽니다. 미국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방향이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자세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거겠습니까? 지향해야 할 자세에 반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부별 정책의 변화나 차이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변적인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중 대결, 이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어떤 대응 전략과 정책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약소국은 균형 정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균형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지만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강대국 입장에서는 뭐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큰 세력 균형의 차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약속은 편승을 해야 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핵 문제는 사실은 저는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 또 그것을 한국이 공유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땅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잠수함 형태로 동해안에 배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미국의 핵 잠수함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미동맹은 미국의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대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선 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상하기보다는 저는 우선 당장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간에 직접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게 방위비 분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방위비 분담을 타결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에게 보내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한미동맹의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가 제시해서 동맹국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저도 철저하게 실천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시점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평범한 진리일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who help them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전략과 그 방안을 생각해내서 동맹국을 주도해 나갈 때 동맹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 결과 우리와 미국 모두가 함께 공존, 공영하는 윈윈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